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종합 개요 해석 9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268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변효를 구하는 방법,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세 번째와 네 번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고형의 전법에서 변효를 구하는 방법을 저번 시간에서 이번 시간에도 이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D의 경우 4개의 효가 9 또는 6인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도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나뉩니다. 첫 번째는 이 가운데 한 효가 변효이면은 본계의 변효의 효사로서 점을 판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동전을 던져 가지고 이렇게 이제 6번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에 보면은 이렇게 동전을 총 6회를 이렇게 던지게 됩니다. 6번을 이렇게 던지게 되는데 6회를 이렇게 던지게 되죠. 그래서 궤가 이렇게 이제 6, 8, 8, 6, 9, 9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6 또는 9가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 D의 전제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르면 6개가 이제 합계가 이렇게 나오고 상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전체 55에서 여기에 있는 숫자를 다 더하면은 이제 46이 되죠. 그래서 빼면은 9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변효가 해당되는가 해당되지 않는가를 이제 추적을 해보면은 1, 2, 3, 4, 5, 6, 7, 8, 9 해가지고 여기가 변효가 해당될 수 있겠구나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영수가 6이죠. 6. 6이어서 이제 변효가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넷째 음효가 영수, 즉 6인이 변효다. 즉 풍지관계가 천지빗계로 바뀌는데 이때는 판단을 풍지관계의 사효의 효사로서 점을 판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본계의 변효의 효사로서 이렇게 점을 판단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도 같이 이어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 효가 모두 변효가 아니면은 내 양효는 9는 6으로 6은 양효로 변화시켜서 직외를 얻어서 직계의 계사로서 점을 판단한다고 말합니다. 즉 왜 이렇게 하느냐, 이 경우에는 저번 시간까지는 3대 3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9 또는 6이 4개죠. 그래서 힘이 기울었다고 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변할 수 있는 효가 변하지 않는 효보다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 번째 경우에는 그 김상석 교수님 책을 보면은 춘추접 서역에는 이런 해당 사례가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실제로 이 효를 받았을 때 이렇게 4개의 효가 9 또는 6인 경우에 변효가 직계 계사로 판단하는 경우가 생기면은 실제로 한번 경우를 맞닥뜨리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된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인데, 그럼 내가 이제 첫 번째 경우 풍지관을 받았을 때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하는가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풍지관계의 이제 본계의 변효 육사효로서 판단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주역 64개 노트 정리 풍지관계를 할 때 육사가 글을 보면은 관국지강 이용빈우왕 나라의 빛남을 보니 임금의 손님이 되는 것이 이롭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내가 점을 쳤을 때 해당 사례를 이제 내가 점을 친 사례를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또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내가 받은 교는 이제 풍지관계인데 이 풍지관계는 전체적으로 상계가 풍, 합계가 지죠. 그래 육사의 변효효사로서 이제 본계의 변효효사로서 점을 판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원칙적인 거고, 이제 풍지관계를 조금 더 넓게 이제 다양하게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비교 개념이 필요할 수도 있죠. 그래서 계속 설명을 하지만은 음량을 이렇게 바꾼 경우
체인지한 경우는 이제 내천대장이 되죠. 그리고 풍지관계를 이렇게 아래서 바라본 게 아니라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이제 거꾸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택임이 되죠. 그 다음에 풍지관계의 내재적 속성 내지 중간 과정이라 볼 수 있는 상호계를 보면은 여기가 상호계고 여기가 상호계고 여기를 하호계라 하면은 산지박이 되죠. 그래서 이 풍지간의 궤를 공부를 할 때도 이렇게 다른 개념을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물상을 이해하거나 단일 궤를 이해할 때 조금 더 이해가 넓어지는, 조금 더 정밀하게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풍지관계는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주역 64개 노트 정리 139, 140, 141, 142 노트 정리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해당 섹터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천대장은 주역 64개 노트 정리 195, 196, 197, 198의 노트 정리가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택임계는 주역 64개 노트 정리 135, 136, 137, 138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지박은 주역 64개 노트 정리 151, 152, 153, 154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풍지관계를 전체적으로 공부하면은 실력도 늘고 또 이해도 넓어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가 이제 아까 4개의 효가 9 또는 6인 경우를 이제 봤습니다. 이번에는 5개의 효가 9 또는 6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똑같습니다. 동전으로 먼저 이렇게 점을 치고 총 6회를 치는 거죠. 6회를 치고 첫 번째는 이 가운데 한 효가 변효이면은 본계의 변효의 효사로서 점을 판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부분을 조금 더 정밀하게 보면은 내가 이제 6회를 쳤는데 8, 6, 6, 6, 6, 6 해가지고 6 또는 9가 지금 5개 있는 경우죠. 그래서 이 D의 전제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점을 쳤는데 이렇게 영수의 55에서 이 수를 다 더한 것을, 여기 있는 수를 다 더한 게 38입니다. 38을 빼면은 이제 17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또 추적을 하는 거죠. 여기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하니까 여기가 변효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6이죠. 6이니까 이제 변할 수 있겠네 이렇게 합니다. 자, 설명을 보면은 읽어보면은 55에서 38을 빼니까 17이다. 다섯째 음효 영수가 6 변효다. 즉 중지공계가 수집입계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지공계의 5효의 효사로서 점을 판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본계의 변효의 효사로서 점을 판단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이거 두 번째 경우를 보면은 두 번째는 5효 모두가 변효가 아니면은 5의 양효 9는 음으로 음효 6은 양으로 변화를 시키고 이로써 지계를 얻어서 직계의 계사로서 점을 판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변하는 효가 변하지 않는 효보다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경우를 보면은 제가 동전 이렇게 6번 이렇게 쳤습니다. 올라가면은 이제 숫자를 보면은 6, 9, 6, 6, 9 해가지고 6, 9가 5효가 6 또는 9인 경우에 해당하죠. 이 상태에서 이제 전체 55에서 여기 있는 숫자를 다 더한 것을 더하면은 44입니다. 44를 빼면은 11이라는 숫자가 납니다. 그래서 변효를 구하는 걸 다시 추적을 해가보면은 1, 2, 3, 4, 5, 6, 7, 8, 9, 10, 11. 여기가 변효가 될 수 있겠구나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상태에서는 6 또는 9 노양 노음이 있으니까 양은 음으로 음은 양으로 이렇게 각각 변화를 시킵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 있는 양과 음을 각각 변화시키죠. 그리고 여기 8은 그대로 이렇게 둡니다. 변화를 시키면은 택내 수라는 개가 납니다. 그래서 전체 설명을 보면은 55에서 44를 빼니까 둘째 음효의 영수가 8이니 변하지 않는 효이다. 다섯 효가 9 또는 6인데 다섯 효 모두 변하는 효가 아니니 9는 음효로 6은 양효로 변화시켜 직계를 얻는다. 이 상태에서 직계의 택내수계의 원형 이정으로서 점을 판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지계의 계사로서 점을 판단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 반란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택내수계를 받아서 어떻게 하는가 해가지고 원형이정 사덕론으로 점을 해석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뒷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그러면 내가 택내수계를 받았다고 했을 때 이제 택내수계를 읽어보면은 수, 원형, 이정, 무구 이렇게죠. 수, 원형, 이정, 무구. 그 일반적인 설명은 수는 크게 형통하고 발이면 이롭다, 허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택내수계를 받았을 때 똑같습니다. 택내수계를 보다 더 넓고 깊게 비교 개념을 사용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음량으로 바꾼 경우가 이제 산풍고죠. 최초에 여기가 여기가 택내수죠. 이걸 음량으로 바꾸면은 산풍고가 되죠. 그 다음에 이거를 뒤집어 보면은 눈을 여기서 뒤집어 보면은 똑같이 산풍고가 되죠. 그 다음에 중간 과정 여기를 상하옥계로 하고 여기를 하옥계로 하면은 풍산점이 되죠. 그래서 택내수계를 이해할 때도 이런 비교 개념을 차용해 가지고 이해하면은 조금 더 해석이 좋아지고 풍부해집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택내수계는 원형 이정으로 점을 판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원형 이정과 원형 이정을 하나씩 이렇게 끊어서 볼 건가 아니면 분리해서 원형 하고 난 다음에 이정 이렇게 볼 건가는 조금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변효를 구하는 구체적인 방식의 그 다섯 번째 2번 하고 있습니다. 다섯 효가 9 또는 6인 경우를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D와 E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러면 F 마지막으로 이제 변형을 구하는 구체적 방법 네 번째 가지고 6효 모두 9 또는 6인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제 이게 설명을 보면은 이것은 6효 모두가 변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변효를 구할 필요 없이 양효는 음으로 음효는 양효로 변화시켜서 지계를 얻는다 이렇게 합니다. 즉 동전을 던졌는데 오리지널 9 또는 오리지널 6이 나는 거죠. 플러스 9가 나오거나 아예 6개 전체가 6이 나오는 이런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씩 보면은 자, 첫 번째 건계가 곤으로 변하는 경우 건계의 용구 효사로 판단을 한다 이렇게 합니다. 두 번째 곤계가 건으로 변하는 경우 곤계의 용육 효사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가 이러죠. 6번 이렇게 동전을 던졌는데 모두가 9, 9, 9, 9, 9, 9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직계로 변화시켜서 이제 용구 효사로 판단한다 이야기입니다. 즉 건계의 용구 효사로 점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 동전을 이렇게 6회를 던졌는데 모두가 이렇게 6, 6, 6, 6, 6, 6, 6, 6 이렇게 나오죠. 이 경우에는 곤계의 용육 효사로 인용하여 점을 판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 경우에서 또 하나 틈이 생기는 게 6과 9가 섞이는 경우가 있겠죠. 세 번째는 6효 모두 9와 6이 섞여서 계를 얻는 경우에는 직계의 계사로 점을 판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이 경우는 6효 모두가 변하는 효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럼 세 번째 경우는 상정을 할 수 있죠. 내가 동전을 6번을 이렇게 던졌는데 9, 6, 9, 6, 9, 6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보면 수화 기제가 되죠.
근데 이제 이건 변효니까 노양 노음이니까 다 음은 양으로 양은 음으로 이렇게 치환을 하게 돼요. 이러면 직계인 화, 수, 미적계가 얻어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직계의 계사로, 즉 설명해 보면은 기재계 6효의 영수는 9와 6이 섞여져 있으므로 6효 모두 변하는 경우이다. 이때는 변효를 구할 필요 없이 양은 9로 음효 6은 양으로 변화시켜서 직계를 얻는다. 이 경우에는 미적계의 계사로 점을 판단한다. 즉 직계의 계사로서 점을 판단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한 것은 제가 지금 계속 설명하던 고형의 전법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전통적으로 주위의 전법을 이제 구하는데, 고형은 여기서 변효를 구하는 이제 방식을 조금 더 발전적으로 했는데, 방식의 차이가 있으니까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점을 치시는 분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 고형의 전법을 제가 소개해 드렸으니까 이 방법을 보시고 괜찮다고 생각이 드시면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춘추점 서역에서는 이제 이 부분을 책 말미를 보면은 이렇게 내가 점을 치면은 어떤 계를 얻었다고 했을 때 경우의 수가 괴효사로만 점을 해석하는 경우, 괴상으로서 점을 해석하는 경우, 괴명으로서만 점을 해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1, 2, 3 다 합쳐서 받은 계를 해석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상석 교수님 춘추점 서역 책을 보면은 괴사를 인용한 사례, 효사를 인용한 사례, 그 다음에 본계의 괴상으로 판단한 사례, 직계의 괴상으로 판단한 사례, 양자를 더해서 판단한 사례, 그 다음에 괴사를 보지 않고 판단한 사례, 본래 계명만을 가지고 판단한 사례, 직계의 계명만을 가지고 판단한 사례, 그 다음에 본계와 직계의 계명을 가지고 판단한 사례 해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그 효를 어떤 점을 쳤을 때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사례를 해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춘추점 서역에 나온 그 점 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적중률이 매우 높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류가 없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은 또 그 책을 해석하신 교수님 책을 직접 구해서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 제가 주역 64개 노트 정리를 하면서 49번 택하역계부터 일단 했는데, 제가 원형 이정은 너무 어려서 못하겠다고 이야기했고, 건과 곤께도 따로 노트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원형 이정을 조금 확대해서 보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택내수계에 원형 이정 무구라는 글이 나오죠. 그래서 이 원형 이정을 이제 설명할 때 이 원형을 각각 나눠 가지고 따로따로 설명하거나 아니면 원형 이정을 이렇게 나누어서 분리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형 이정은 여기를 원, 형, 이, 정 해가, 원은 동쪽, 형은 남쪽, 이는 서쪽, 정은 북쪽, 원은 춘, 그 다음에 형은 여름, 그 다음에 이는 가을, 그 다음에 정은 겨울, 그 다음에 인의 예지 로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의리학적인 견해가 있는데 또 반대로 전혀 다르게 원형 이정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역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조금 다르게 설명하는 데 대해서 책을 따면 고민이 생겨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정입니다. 정은 일반적으로 바르다, 바를 정자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정은 바르면 이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정은 일이 아니라 발음이 아니라 일이다. 일사자를 써서 이정을 일을 맡아 처리하면 이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견해는 정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점을 친다의 복이다. 그래서 이정은 점에 물으니 이롭다는 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두 번째 견해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견해이고, 이 복으로 이해하는 것은 최근에 이제 고증 주역,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있었던 의리학과 상수학의 그것을 배제하고 이제 고중역학에서 이런 견해가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그 김상석 교수님의 여기는 김상석 교수님이 쓴 책 고사역 서문 21페이지 나온 부분을 그대로 제가 갖고 온 것입니다. 자, 기본적인 설명은 최초에 이렇게 주역에 문자가 있었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 뒤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상수역과 의리역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 최초의 원본에서 이렇게 해석을 계속 가미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좀 사람이 뚱뚱해진다고 이야기 표현을 할까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최초에 여기서 약간 멀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21세기에 이제 고고학적 발견이나 고증역학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최초의 원류를 찾아가자, 최초로 환원하자, 문자 시대에 최초의 문자가 있었던 그 부분에 환원하자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김상석 교수님이 고사주역이란 책을 쓰시면서 요렇게 이제 하니까 이제 책을 펴신 거죠. 그래, 이 책도 이 책을 저는 최근에 이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기존의 의리학과 상수역에서 해석했던 그 부분에 좀 불분명하거나 이해가 조금 오지 않았던 부분이 해결이 많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역 공부를 평소에 혼자서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꼭 구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1페이지에 있는 이 교수님 그 요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초에 주역은 문자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저 단순한 점책에 불과하였다. 춘추시대에 이르러 태사들이 점을 풀이하면서 상수와 의리의 두 방면의 해석을 제시하게 되었고, 전국 후기의 역전에 이르러 상수와 의리는 제자백가의 철학적 여과 과정을 거치면서 더욱 심화되어 깊이가 더해져 개효사의 해석 방식으로 완전히 정립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역학 발전의 방향을 결정한 것은 제나라 직하의 유생들의 위대한 공헌이었다. 이후에 의리와 상수는 더불어 발전하였고 이것이 발전이 돼서 상수역과 의리역이 성립했다. 한대에는 상수역이, 송대에는 의리역이 크게 유행하였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 각골문 등 고고유물이 발굴이 되었고 서양의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학문 연구 방법이 도입이 되면서 이제 고중역학이 발전한 거죠. 그래서 개효사 방식을 거부하고, 그러니까 기존의 상수와 의리의 개효사 방식을 거부하고 오로지 문자의 고증을 통해서 3000년 전에 쓰인 개회사의 본 모습을 찾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다. 이것은 실로 역학 발전의 대전환이다. 이러한 역사 과정을 거쳐서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마침내 고사역이 출현하게 되었다 해가지고 교수님이 이제 책 서문에서 21페이지 이렇게 소개를 하시면서 1000페이지 넘는 두꺼운 책에서 이제 기존의 상수역과 의리역에 관한 견해와 조금 다르게 설명하시는데 참 저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꼭 이 책을 구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역 책을 가장 처음 공부했을 때가 이제 시중에 있는 2권짜리 있는 책을 공부를 했는데 처음에는 참 재밌었는데 하면 할수록 어렵고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원형 이정, 그 다음에 아까 정, 발을정, 그 다음에 부,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일종의 이렇게 벽에 부딪힌 거죠. 그러다가 다산의 책을 이제 알게 돼 가지고 이제 또 공부를 하겠는데, 다상은 이제 그 주역 사전이란 책에서 물상, 효의, 추변, 효변 이런 식으로 해석 방법을 다양하게 하면서 해석을 풍부하게 하셨죠. 그래서 조금 또 재밌게 보다가 그래도 여전히 또 벽이 있었습니다. 벽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다시 이번에 이제 김상석 교수님이 새롭게 쓰신 이 책을 보고 또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죠.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는데 뭐 완벽하게 뭐 정리됐다 이거는 불가능한 것 같고, 계속 이렇게 교수님들 쓰신 좋은 책을 보면서 실력을 조금씩 업그레이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주역을 하는 이유가 어찌 보면은 생활점을 치는 이가 근본적으로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기존에 많이 설명을 중간중간에 했는데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은 점을 치는 대상과 방법,
예를 들어서 궁금하거나 의문이 하는 대상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점을 칠 건가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한번 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역 64개 노트 정리 지수사 세 번째 시간 89번째 노트 정리에 있으니까 요 8분 뒤부터 꺼내 가지고 이 부분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효를 구하는 방법을 제가 이제 종합해서 이전 시간에도 ABC 했고 이번 시간에 DEF 했습니다. 그 일반적인 설명을 보면은 이것도 이제 쭉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주역 64개 노트 정리 수집이 세 번째 시간, 즉 93번째 노트 정리에 8분 30초 이하의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 부분도 시간 나시면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역점을 치면서 운명론인가 비결정론,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를 긍정할 건가 부정할 건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게 되죠.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면은 좀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런 인간의 미래에 대한 결정론적 시각과 비결정론 시각,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와 점의 예측에 관한 문제를 이미 주역 64개 노트 정리 지택임 세 번째 시간 137번째 8분 이하에서 제가 노트 정리해 놨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주역 공부가 지나치게 신비화되어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비화되어 있으니까 계속 책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모르는 상태에 넘어가는 경우가 꽤 많았는데 최근에 이렇게 김상섭 교수님 쓰신 이 고사주역이란 책을 접하면서 또 한 번 더 주역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책을 구하셔 가지고 기존에 있던 책과 더불어 같이 공부하시면은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실력이 나아질 거라 확신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